사례 이렇게 두루 알려지다 보니 외국에서 한국에 성형 원저가 오는 경우가 있다. 서울, 강남, 부산, 서면으로 큰 성형외과에 원정 오는 동양계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 간호사 중 다국어가 가능한 간호사도 있고 성형외과의 팸플릿도 다양한 언어로 비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의사가 잘한다는 거니까 자기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고, 그 나라의 입장에서도 나쁜 거 아니야. 나라 입장에서 위아래 볼 수 있죠. 단순히 성형외과에서 돈 쓰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연세점 가서 백 사시고, 그죠? 백화점에 밥 먹고 명동 가서 쇼핑하고, 그렇잖아요. 다 먹여 살리는 거죠, 우리나라 갔다가. 근데 그거에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한보태 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좋지만 어쨌건 간에 성형외과 의사들도 사회에 순기능도 있다는 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죠. 이 때문에 한국이 의학 중에서 성형수술 분야에서는 톱이라는 도시 전설도 많지만, 이전에 말했듯이 한국에서 하는 성형들은 의학적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미용 성형이 대부분이며, 이는 의사 개개인의 미적 감각과 손기술에 의한 것이라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수술이 미용 수술만 하는 건 아니죠. 대학병원에서도 저희는 이제 재건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하거나 재건 수술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미용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순위를 매기는 건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상당히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국가, 국제미용성형학회가 발표한 통계를 든다. 이 이야기를 따르자면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성형외과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을 하드 캐리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최초로 한국의 의료 관광객이 감소하였고, 성형외과만은 의료 관광객이 소폭 늘었다.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도 많다. 성형외과 의사 수가 세계 6위인데 미국은 6,133명, 브라질이 5,473명, 중국이 2,800명, 일본이 2,302명, 인도가 2,150명, 한국은 2,054명이다. 성형외과 수가 2,000명이라고 하지만 미용 수술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의사 수는 2,000명이 아니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 10,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은 13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제가 보긴 하고 있습니다. 미용.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전문의가 아닌데 성형외과 수술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뿌띠, 미용, 필러, 보톡스 하시는 분 상당히 많고요. 시술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소아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이제 생업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10,000명, 13명 중에 1명이 미용 수술을 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따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이 낮은 수가로 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 없고,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도 한 명의 가장이고 돈을 벌어 집에서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벌어서 자기 자식 살리고 뭐 살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병폐라고 봐야죠. 의료 수가의 문제고. 그러나 의사들의 성형외과 선호 현상은 피부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다른 과들에 비해 수술에 대한 부담과 업무 강도가 낮고,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진 수술들은 환자의 생명과 거의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힘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업무 강도가 낮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는 무관하지만 그런 수술을 하는 순간에 어떤 그 자기의 집중도나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수술을 2시간 할 때 저는 수술을 2시간 이상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2시간 동안 아주 많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제가 말할 때는 수능 시험 본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익숙한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수술이 잘 안 되고요. 윤곽 수술 같은 거 할 때 까딱 한 번 이제 잘못하면 이제 피가 많이 나면 이제 사람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그 시간 동안의 텐션이 엄청납니다. 제가 아주 예민해요. 우리 원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수술 1000개 했어도 그 순간은 엄청 예민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사의 사명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저 첫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아빠가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아빠가 하는 게 없다. 왜 종교들은 지금 사람 살리겠다고 더욱 의사에서 선별 진료를 해서 코로나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게 아빠가 사람 생명 못 살리고 뭐 하고 있냐.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인생을 살리잖아. 대단하단 말이죠. 그게 생명과 무관하지만 그 사람 인생이 달려있거든요. 부부가 됐거나 눈을 못 뜬다든지 그런 기능적인 문제 생겼을 때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 관련 논란도 알아볼게요.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성형수술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도 한다. 문제는 해당 전문의가 아니라 비전문의가 진행하는 경우, 자기 전공에
상관없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수술 부작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형수술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병원 여론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돈줄이 없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문의는 어디까지나 해당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른 영역의 치료를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외과 의사가 코 세우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셈. 위키에는 비전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비전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2,000명 빼고 8,000명은 비전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시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많은 노하우가 있고 사람 격차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성형과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외과 선생님이나 다른 그 전문의들이 많이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뭐 외과 전문의가 양악 수술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반대말로 제가 충수 돌기형 수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의 그 면허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한다 이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 얘기가 나왔는데 성형수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공부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과 트레이닝 과정에서 못 봤던 사람이가 수술하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정해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동안 엉덩이 뼈를 써서 코 수술을 하고 지방 제거 수술 시 내장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수술 마무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고의적으로 기형에 가까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등의 일을 한 익명 악마 성형외과 원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편 재수술 비용을 얻기 위해 은근히 수술을 미완성적으로 끝내는 의사들도 있다고 함. 성형외과 의사들은 절대로 성형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기도 하네요. 엉덩이 뼈를 써서 코 수술을 하고 그거 어떻게 대체하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어려운 수술 같은데 지방 제거 수술 시 내장이 드러나는 수준이다. 이것도 진짜 와 무슨 실화일까 이게? 싫어요. 저도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일부러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 혐오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지방 제거를 진짜 수술하다가 뭐 지방 내장이 밖에 나갔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이런 의사를 만나면 안 되겠죠. 이제 아주 너무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의사를 만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의사들이 악의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인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이렇게 엉덩이 뼈를 쓰지 않습니다. 아빠 빡쳤어 이모 다 엎어버린대. 자, 방금 알고 봤더니 그 문제의 그 의사분은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그러니까 일부러 성형외과 전문의 척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온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수술 비용을 얻기 위해서 은근히 수술을 미완성적으로 끝내는 의사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마지막에 다시는 안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원망 당하기 싫어가지고라도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죠. 저희가 생각보다 내용이 심도 있고 알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무 위키를 왜 보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까요? 개그맨 코미디로 한번 코미디언으로 한번 컨텐츠를 짜봐야겠네요, 진짜. 꿈 같지만 꼭 한번 같이 이뤄봅시다. 지금까지 인노회사내과 대표 원장 김진영 인노튜브 MC 정한이었습니다.